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빈센 콤파니 감독이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뮌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신에서는 빈센 콤파니의 이 부임이 strangest managerial appointment, 가장 요상한 가장 이상한 그런 어떤 부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김민재 선수의 입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외신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번리를 이끌다가 이번에 뮌헨으로 오게 되었는데 3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로서의 이력서, glittering CV as a player. 이 선수로서의 이력서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화려한 그런 선수이지만 감독으로서 이게 맞나? 뮌헨으로 오는 게 맞나? 그래서 so why have they done it?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컴파니를 오랫동안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이제 1순위로 올라서게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번리의 스태프들은 사실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 원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 설마 콤파니를 데려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did not take it seriously, 전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콤파니가 과르디올라의 어떤 영향을 받은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Bayern's squad were not consulted over company's appointment. 콤파니의 이 부임에 대해서 바이에른의 스쿼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전혀 알지 못했다. 김민재 선수조차 뭐 콤파니가 온다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콤파니의 부임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아주 낯선 건 아닙니다. 왜냐면 분데스리가에서 뛴 적이 있었고 함부르크에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함부르크에서 그렇게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맨시티로 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도 좀 빠를 수 있다. 심지어 이제 독일어도 잘하는 편이죠. 독일어도 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불어를 잘한다는 점인데, 바이에른 뮌헨에는 코망, 우파메카노, 마티아스 텔 같은 선수들이 이제 불어를 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선수들과의 소통에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뮌헨이 콤파니를 데려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과르디올라와의 연관성이죠. 콤파니가 맨체스터 시티 캡틴으로서 3년을 뛰었고, 그리고 과르디올라에게 받은 어떤 영향이 너무 obvious, 뭐 누가 봐도 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번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도 굉장히 공격적인, 굉장히 주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선 그런 부분들이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Companies apparently found themselves outclassed in the Premier League. 프리미어리그에서는 outclass, 그러니까 클래스가 전혀 다른 그런 팀들과 뛰다 보니까 약간 좀 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챔피언십에 있을 때는 완전 dominate the ball, 이 공을 완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쉬지 않고 공격하는,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Stylish, proactive,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주도적인 그런 축구를 하던 그런 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에른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콤파니의 축구에 더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도, 콤파니의 축구가 조금 더 주도적일 때, 그리고 강팀일 때 어떻게 보면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리에서도 어쨌건 너무 지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더블 피봇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두는 전략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10경기에 조금 더 성적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강등을 면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강등을 당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을 당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 감독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건 테크니컬 수페리어리티, 뭔가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을 만약에 매니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축구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랑 굉장히 잘 어울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축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높은 라인을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슬레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nother issue is the players. 이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노이어, 뮬러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콤파니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해리 케인, 다이어 같은 선수들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콤파니랑 이제 맞붙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을 제대로 데리고 있을 수 있을지, 존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콤파니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 팀이 전혀 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콤파니가 어쨌건 영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콤파니도 이제 독일로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도전이고 바이에른 뮌헨도 콤파니를 데려오는 게 도전입니다. 둘 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기는 한데 콤파니가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의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이스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콤파니는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원하던 감독의 스타일과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도전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데려온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바이에른 뮌헨의 chief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We had a long process. You saved the best for the last. 역시 이 가장 좋은 거는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를 단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점을 지켜봤는지 보면은 안더레어트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번리에 있기 전에 안더레어트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번리에서는 101점의 승점을 따내면서 승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e had a long decision making process.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이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거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 기존의 투엘 감독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하는 혹은 스타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감독을 데려오려고 했다면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위치가 좀 애매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는 확실하게 투엘 감독의 어떤 전략과 맞지 않는 사실은 그 장점이 좀 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명백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팀들을 매니지하는 그리고 이제 콤파니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팀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폴리에서 있었던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드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콤파니의 부임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배를 마셨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전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를 보면은 여기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에는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스날까지 꺾고 그런데 여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굉장히 아쉽게 지게 되면서 사실은 우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승해야죠. 그리고 리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이번에는 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에게 너무 크게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트로피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김민재 선수도 빛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벤산 콤파니 감독의 부임에 대해서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 벤산 콤파니의 조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